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벅찬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소한 것에서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할 사소한 이유. 오죽사. 오죽사. 아주 엉망이야 엉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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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네요 오늘 분위기가. 이런 데 있었으면 갑자기요? 좋겠어요. 이런 데가 뭐예요? 이런 약간 뭔가 아늑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다락방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녹음실을 바꿔봤잖아요. 네. 그 옛날에 맥스 빠졌을 때 어, 저희 둘이 녹음했던 여기서 근데- 했던 거군요. 네. 그때 했던 느낌이랑 또 사뭇 다르네요. 왜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던 건가? 그때는 굉장히 네. 뭔가 다른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비슷하네. 맥스는 어때요? 오늘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저요? 네.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 네, 아무튼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네. 뭐 하고 지내셨어요 다들? 댓글 소개 안 해요? 댓글 소개요? 아 이제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생략해 버리네.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자. 아 그래요? 네. 네, 저희가 처음에는 댓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다뤘었는데 맞아. 거기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음. 팟빵에 비샬라님이 저희 단골 손님이시죠. 달아주셨는데 네. 그루트가 마지막에 I'm 그루트가 아닌 대사를 할 때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그루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럼요. 뭐 난 못 들었어. 자막으로 떴는데? 그래요? 아예? 나는 약간 다 끝난 느낌이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집중을 안 했나 봐. 그리고 저는 그 영화 진짜? 보기 전에 네. 그 에디랑 다른 분이랑 점심 먹을 때 에디가 얘기해서 아, 이미?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못 들었지만 진짜? 내가 어. 맥스를 위해서 이거 꼭 들어라. 저는 처음 봤을 때 들었는데 네. 그때 딱 들었을 때는 별로 인지를 못하다가 어. 나중에 원투 서사를 찾아보면서 아 이렇게 큰 의미였구나라는 걸 다시금 그러니까. 깨달았죠. 나는 그루트가 그런 의미를 했고 내가 그거 꼭 들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루트 팬이거든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어쨌든 네. 네, 큰 의미였죠. 네. 그래서 이제 러뷰 가이즈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러뷰 가이즈라고 하는 게 네. 그런 의미래요. 감독 피셜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제는 보는 관객들도 그루트랑 가족이 됐다. 아.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대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그리고 그루트용 그 대본에는 그게 써 있대요, 의미가. 뭐라고요? 방금 그 의미가? 아니 그 매번 원래 I am 그쵸. 그루트만 써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빈 디젤이 연기하는 대본에는 괄호 치고 뭐 실제 어떤 말을 대박. 했는지 그게 써 있대요. 재밌다. 그 감정을 실어야 되니까. 맞아요. 재밌다. 아, 그치. 그런 설명도 없이 계속 그냥 I'm 그러네. 그루트만 써 있으면. 그럼 연기를 어떻게 빈 디젤한테 그 각본료도 줘야지. 그치. 또 뭐 그렇게 또 접근하시네요. 각본료로. 잘 들었고요. 근데 나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고 그 에피소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댓글로 남기는 게 뭐 되게 또 뭔가 소통하는 느낌도 들고 새로운 것도 알아가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플로에 저녁 6시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네. 테세우스의 배라고 정정을 했어요. 본인이 아는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해주시는 거 이런 거 참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잘 모르는 반밖에 모르는 저희한테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저번 주에 에디가 프로메테우스의 배라고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프로메테우스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2부 저녁 6시님이 너무 고마운 게 감사한 게 이걸 어떻게 찾아봐야 되나 프로메테우스의 배라고 배만 치면 안 나오니까. 내가 이거를 이거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단서를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찾을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아요. 그래서 정정보도 시간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게 테세우스의 배였어요. 의미는 저는 근데 틀리진 않았으니까 의미가 틀리진 뭔데요? 않았다고요? 의미가 뭐예요? 테세우스의 배 그런 거잖아요. 뭔데요? 네? 검색하고 있네요. 그게 아니라 이거 봐봐요. 아니 안 보고 왔어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바쁘지? 아니 솔직히 정경보도 정도면 미리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안 그게 보더라도 아니라 그때 설명한 게 맞아. 그 판자를 하나씩 바꾸다 보면 그 배가 저 배가 맞나? 그 배가 이게 뭐 어떤 배다 이게 아니라 맞을까라는 어떤 이런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거야 봐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나무위키에서 한 번씩 다들 다시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찾아볼게요. 네, 나무위키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3대 석양에 그 카야가 갔던
보라카이. 보라카이 아. 없던데요? 사기당한 것 같아요. 코타키나발루는 있죠. 코타키나발루 있고 아 그래. 그리스 산토리니 그리고 피지. 전 분명히 거기 계신 분들이 분명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각종 블로그 이런데 여긴 3대 비치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많았다고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웃긴 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말레이시아 가이드가 우리를 반딧불까지 막 데려다니고 원숭이 투어도 데려다니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초창기 때는 한국 사람들을 안 맡았고 서양인들을 맡았대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서양인과 한국인들의 차이점을 얘기해줘요. 서양인들은 저게 뭐야? 이 식물은 뭐야? 저 원숭이는 이름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옆에서 그거 아닌데? 그거 맞아? 진짜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초창기 때 가이드 초창기 때 너무나도 집에 가서 골머리 썩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한국 사람들로 바뀌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가 뭐 어디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다. 이래서 자기는 이제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걸 우리 앞에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와이맨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왜 가이드잖아. 가이드니까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를 이용하는 거네. 그래서 아마 보라카이의 가이드도 그냥 3대 성향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겠지라고 다들 생각하면. 그렇지. 당했네. 당했네. 하지만 알고도 다시 간다 해도 물어볼 것 같진 않아. 그래 그렇구나 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3대 뭐 그걸 누가 정해줘? 그래 맞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네. 3대 누가 정해줄까요? 3대 몇이세요? 3대 몇이세요? 저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거는 110 쳐요. 이거 뭐야? 스쿼트? 데드? 네. 많이 치는 기준도 없어 사실. 그 정도면 많이 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요? 근데 안 나간 지 2주 됐어요. 네. 넘어갈게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황 얘기 짧게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왜 오늘 뭐 뒤에 할 일이 많나요? 그냥요. 오늘 쓸데없는 말 많이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약간 다들 뭐야 티야? 오늘 컨셉 티야 뭐야? 오늘 금요일이라 그렇구나. 그치. 오늘이 목요일이 아니었구나. 체력적으로 좀 힘들구나. 더. 그러네. 그치. 목요일과 금요일의 차이가 이렇게 나네. 이미 여기저기서 좀 빨리 왔다. 그러네. 하루 그러네요, 종일.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럼 짧게 한번 해볼까요? 제 근황부터. 네. 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게 된 게 인스타를 보다가 어떤 좀 슬픈 장면이 있는데 그 슬픈 장면이 울컥한 거예요. 울컥하고 눈물이 안 났어. 근데 갑자기 그런 날 있어요, 여러분. 이 울컥함을 이어서 아주 펑펑 울고 싶은 날. 고등학교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날 없어요? 그 에디가 문장 수집해 놓은 것 중에 비슷한 게 있었는데. 울음은 흐르지 않아 배우지 않아. 배우지 않아 그런다. 그게 갑자기 왜 나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라는 그런 어떤 감성을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랑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펑펑 울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울컥하는 감정을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장 슬픈 영화 이런데 이게 1위인 거야. 가장 슬픈 영화를 검색했어요? 네.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인스타에서 그걸 봤을 때 울컥하고 슬프잖아요. 네. 눈물 살짝 고였잖아요. 네. 그걸 유지하면서 검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어나가야 되니까. 이어나가야지. 그럼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슬픈 장면이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릴 텐데 그때까지도 감정선을 유지하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네. 네, 감정선을 유지하고. 배우지 맞아. 뭐야? 배우지 않아도 흐른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에디. 아무튼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네. 검색을 해서 1위 영화를 보니까 1위 영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1위예요? 그것도 누가 그냥 블로그에 올렸겠지. 아니 구글에 구글 선정? 구글 선정이 아니라 그냥 치니까 누구 선정이 아니라 그냥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봤는데 근데 사람이 울다가 지칠 수도 있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 지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꺽꺽 울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와. 너무 슬픈데 눈물이 안 나와.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 그렇게 슬펐어요? 이게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하는 거예요. 네. 노희경 작가님의 그거를 영화화한 거거든요. 남편이 의사인데 남편이 뭐 의료사고로 병원에서 퇴출당해서
자기 병원을 문 닫아서 음. 다른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또 쪽팔리잖아요. 내가 자기 병원 하다가 의료사고 받아가지고 여기 남의 병원 기어들어가지고 하는 게 쪽팔리니까 아내가 아프다고 해도 그냥 진통제 먹고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 와가지고 검사 한번 받아봤는데 검사했는데 암인 거야. 자궁암인 거야. 남편이 내가 의사인데 아내한테 내가 창피하다는 이유로 병원도 못 오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병을 악화시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 티적인 아버지가 막 티적인 아버지. 정말 티적인 아버지가 MBTI T를 말하는 거죠? 네. 티적인 아버지가 갑자기 막 혼자 자책하면서 술을 마시는 그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극한으로 몰아붙이는데 근데 그것도 또 다른 의료 사고네요. 의사인데 그 맞아요. 네. 본인 아내의 맞아요. 그런 상태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무능력한 의사네. 그러니까 그게 잠깐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능력한 어쨌든 그래서 슬펐다. 너무 슬펐다. 어. 그래서 이게 가족 얘기인데 어쨌든 엄마가 막 애들한테 뭐 밥 먹어라 이러면 안 먹어 말고 나가는 그 우리네 모습들을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요? 엄마가 밥 먹어 이러면 안 먹어 이래요? 안 먹어하고 나가? 요즘도 그래요? 나 게임 중이야 막 이러면 진짜? 요즘도? 요즘에 혼자 사니까. 아. 아무튼 뭐 너무 슬펐다. 정말 여러분들 이 영화 봤어요 두 분? 아니요. 저는 이 영화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저는 있는지는 알았는데 보진 않았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울음으로써? 해소할 건 없었고 그냥 그 감정을 펑펑 울고 싶었던 그거는 뭐 충분히 만끽했다. 아, 그날 불 다 꺼놓고 커튼 안마 커튼 치고. 낮에 봤나요? 네? 낮에 봤어요. 심지어 대낮에 울음을. 그랬다. 너무 좋은 영화니까 한 번쯤 보세요. 넘어갈까요? 네. 볼게요. 네. 언젠가 볼게요. 네. 카야는 요즘 자꾸 뭘 그렇게 짤들을 보여줘? 짜증나.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니 저는 그 전에도 좋아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최근에 좀 더 제가 T1에 좀 과몰입을 하게 됐는데 네. 얼마 전에 MSI가 이제 끝났어요. 그 리그가 끝났는데 이제 T1은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네. 그래서 뭐랄까 어떤 스포츠 팀에 팬을 하는 거는 정말 힘들구나. 그 경기 하나하나에 되게 몰입하고 그 몇 시간 동안을 이렇게 막 같이 경기하는 마음으로 그치. 했다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스포츠 팬이 이래서 힘들구나. 야구 팬들이 야구 팬들은 매일 그치.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맞아. 하지만 이 6월에 또 서머 시즌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네. 힘을 내야 된다. 누가 힘을 내야 되나? 누가요? 누가 도대체? 제가요. 내가 힘을 내야 힘을 내서 경기도 다시 또 보고. 그래서 직관도 포도당 다시 캔디가 보고. 그래서 나온 건가? 그럴 수도 있죠. 보는 T1 팬들을 그게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포도당 캔디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사러 갔던 거 있잖아. T1이랑 같이 협업해서 그때 포도넛 캔디를 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팬들을 위한 걸 수도 있다. 이게 유독 T1 팬들이 좀 부침이 많아요. 왜요? 제가. T1이 1위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항상 상위 팀이긴 하지만 음. 지금 우승을 못한 지가 꽤 됐거든요. 아. 항상 준우승을 하는 거예요. 페이커의 또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네, 그래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잠깐 놓쳤을 뿐이지만 네. 이번 서머랑 이제 월즈를 우승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응원하고 어제자로 또 이제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9월에 있는데 네. 거기에 또 롤이 그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와. 진짜요? 거기에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 라인업이 나왔는데 거기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캐리아 선수가 또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시범 종목이죠? 아니요. 아니에요. 원래 정식이에요? 원래부터 아, 있었던 진짜? 거예요. 근데 꽤 됐어요. 꽤. 진짜? 어. 네, 저번에도 페이커 선수는 선발이 됐었고 연속인 거죠. 그 이후로. 야구도 지금 정식 종목이 아닌데. 롤은 정식입니다.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래서 또 기분 좋게 T1 선수들이 또 3명이나 선발이 됐기 때문에 기분 좋게 또. 지금 그 얘기를 사실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왜 자꾸 짤을 덕질에 대한- 찾아내고 아니 팬픽을 지금 다시 이 정도면 팬픽 쓸 것 같아. 아니 귀엽지 않아요? 했는데 뭐 그냥 둘이 화면에 둘밖에 없는데 잘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그냥 어깨 살짝 부딪혔는데 이게 귀엽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럼 하지 마요. 좋았다.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니, 제가 주로 보는 게 이 네. 바텀이라고 그러죠. 롤에서 바텀 듀오가 있어요. T1에 구마유시와 캐리아 선수라는. 네. 그 둘이 워낙에 합이 좋고 그 둘을 이렇게 다룬 밈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소비하는 것뿐이에요. 잘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약간 말이야? 호상 느낌으로 보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어떤 마음이야.
그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뭐예요? 아니 뭐 잘 됐으면 좋겠다라기보다 그냥 지금처럼 아, 지금처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나에게는 약간 현실로 보인다. 아니 지난번에 또 보여준 짤이 이거 있었어요. 무슨 남이 먹던 라면을 뺏어가지고 그 서포터한테 타코야키를 뺏어서 서포터한테 갖다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솔직히 자상하냐. 이거 팩트죠. 맛있는 걸 보니까 캐리어가 생각났다는 거다. 팩트잖아요. 아 팬픽이 이렇게 탄생한 거구나. 아니 팩트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거 소비하고 그런 거 소비하는 친구들이 또 많으니까 온라인 상에는 그런 친구들이랑 그래, 온라인으로 팔로잉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씬에 저를 끌어들인 게 이제 남자친구잖아요. 그치. 근데 제가 이렇게 파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약간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대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아 너무 웃겨. 나는 이거는 성향인 것 같아. 약간 그런 성향들을 또 갖고 계셨잖아요. 뭐 어떤 성향인데요? 그 덕질을 덕질 하는 성향. 덕질 그쵸. 성향을 갖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뭘 좋아하려면 저는 약간 이렇게 덕질하듯이 해야 점점 깊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신기해.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도와줘야 돼요? 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관심을 갖고 누구한테? 롤이 더 흥할 수 있도록 리그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e스포츠가 좀 흥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미 충분히 흥해서 티켓팅도 하기 힘들지 않나요? 아 그렇긴 한데 이게 조금 요즘 코로나 시국이 들어가면서 뭐 투자가 약간 감소하면서 아 그럼 우리한테 투자라는 거예요? 하락세라는 얘기가 좀 있고 이런데 네. 같이 어쨌든 시청률을 같이 끌어올려서 이게 계속 더 잘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요.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맥슨 요즘 뭐 하고 지내요? 저요? 저는 주제랑 연결된 건데 내일 드디어 집을 보러 갑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아니 언제까지? 한 달 남았어요. 근데 왜 이제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월세는 한 달이 딱 적당해요. 아 그래요? 금방 근데 구해요. 저도 집을 구해봐서 알지만 한 달이라는 게 기간상으로는 되게 먼데 우리가 집을 보러 갈 수 있는 시간은 4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짧더라고. 아 이 일하니까 주중에는 토요일밖에 없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뭐가 그러네. 아니 근데 보고서 실제로 이사를 가기까지가 한 달 남은 거죠? 맞아요. 그럼 4번도 아니잖아. 4번 아니지. 그치. 근데 4번이나 봐요? 하루에 뭐 여러 개를 볼 수는 있지. 근데 난 보통 한두 번 안에 끝냈는데? 아 진짜? 대박이다. 집에 대한 별 그게 없나 봐요. 아니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두 번 안에 끝날 수 있지? 그냥 생기던데요? 와. 괜찮은 게? 나중에 저 이사할 때 집 좀 같이 보러 가요. 아니 뭐 약간 수호신 같은 건가? 아 그렇구나. 바쁘겠네요. 그럼 내일은 몇 군데 보러 가요? 내일은 일단 준비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조건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봐야 알아요. 조건이 뭐예요?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얘기한 조건은 네. 요즘 흔한 30대 중반 남의 이사 조건. 좋아요. 제가 지금은 전세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전세가 별로 안 좋아요. 왜요? 그렇죠. 일단 금리가 많이 올라서 제가 맞아. 지금 집에 처음에 한 달에 이자를 30만 원 정도 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80 정도 돼요. 오? 진짜 많이 올랐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이 금리도 오른 게 안 좋고 그리고 전세 사기도 많고 그렇지. 해서 이제 전세를 가지 말고 일단 월세를 가자라고 생각해서 보증금 한 3천 정도에 한 월세 80?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당. 끝이에요? 네. 1.5룸. 1.5룸. 투룸도 아니고 1.5룸. 투룸 너무 비싸. 월세 얼마라고요? 80 정도? 와 진짜 비싸다. 요즘 다 그래요? 에디 얼마예요? 저는 전세니까. 전세 얼마? 뭐가요? 전세금을 말해. 그거 사기 아닌지 확인해봤어요? 아니야 그거 보증보험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보증보험 들어야 되고. 안 들어져 있어요? 그거 내가 듣는 건데. 그러니까. 들어야지. 들어야지. 아 근데 그게 들 수 있는 집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맞아. 들 수 있는 집이에요. 네. 그래서 들으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근데 고정금리로 잘 했어가지고 뭐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고정금리 진짜? 최고지. 오늘 주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말해주신 대로 백스가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네. 그 이사라는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이사는 어쨌든 끝과 시작이 같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떠나면서 또 새로운 곳을 그쵸. 찾아가니까. 쓰던 맨날 물건을 뭐 준비해 와. 버리고 새 물건을 산다. 근데 이제 물건도 그렇긴 한데 약간 심적으로도 내가 좀 의지하고 이렇게 지냈던 데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또 적응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면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착하고 떠나고 이랬던 거. 그래서 오늘은 끝이지만 또 시작이기도 한 그런 이사라는 게 주는 설렘이 어떤 건가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사를 주제로 선택을 했어요. 왜 이렇게 감동을 해요? 아니, 우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아니 뭐 지금 찾아봐요. 뭘 제일 슬픈 영화 뭔지. 아니 뭘 그렇게 준비를 해와요? 나처럼 이렇게 이런 가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시작과 끝 어쩌고 이런 거 너무 멋있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되게? 아 그냥 저는 이사라는 걸 딱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좋네요. 그래가지고 이사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렇지. 그쵸? 이사라는 거를 평생 몇십 년 동안 한 집에 사는 거는 진짜 드문 케이스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좀 이사를 그럼 얼마나 해봤나. 어렸을 때 또 어떻게 지냈나를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어땠나요, 맥스는? 저는 제가 살던 집 첫 기억은 서울 구로동이거든요. 그럼 서울이 고향인 거네요? 아니 태어난 건 이천인데 그 처음 그 기억이 생길 때쯤에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그게 구로동이었고 거기서 유치원 어린이집인가? 아무튼 다니다가 그때 어린이집 있었어요? 있었지. 수학이요? 다니다가 몇 살 때 다녔어요? 이렇게 우리 조기 교육 얘기 좀 해보자. 나 어린이집 4살부터 다닌 사람이에요. 진짜? 네. 안산에 있었나? 개봉동에서. 개봉동. 서울에서 에디도 나왔어요? 서울 사람. 서울 사람은 아니고. 서울 사람이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어린이집 태어난 게? 유학이네. 네. 유학. 어린이집 유학.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개봉동? 개봉동. 구로동이랑 뭔가?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 근처인가 보네. 네. 아무튼 구로동에 살았었고 네. 7살 때까지 살다가 7살에 이제 이천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유치원을 다녔죠. 나도 7살 때 안산으로도 갔는데. 이렇게 평행이론? 유학하고 대부분 7살에 돌아가나 보네요. 초등학교 들어갈 쯤 되면 돌아가는 거지. 네. 그 기억이랑 또 어릴 때 잘 살았었거든요. IMF 전까지. 근데 잘 살았다 이 기준이 뭐예요? 저는 그거를 멋있다.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걸 예로 들어요. 제 생일 때 뷔페를 빌려서 빌려서? 친구들 다 불렀어 뷔페로. 아 진짜? 대박이다. 초등학교 때 맥도날드 아니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진짜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파트 처음 사서 이사 갔을 때 그 기억? 와, 올해 생일 때 저희도 뷔페로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한식 뷔페 8,000원짜리. 한식 뷔페 말고 호텔 뷔페 가고 싶은데. 뷔페로 해줘요. 한식 뷔페가 좋은데. 와, 잘 살았구나. 근데 진짜 대박이다. 유복했던 어린 시절. 그렇죠. 근데 이제 딱 거기까지였다. IMF까지였고 IMF가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상황이 급변했다. 언제 IMF가 왔죠? 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진짜 그때까진 누렸네 그러면. 그러네. 맞아요. 어릴 때만 누렸죠. 충분히 누렸네. 그래서 이제 더 불행했죠. 이게 또 있다 없으면 아예 없었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있었어. 아무튼 그때의 기억이랑 성인 된 후에는 제가 처음 구했던 데는 그 월곡동 알아요? 네, 하월곡 거기구나. 맞아요. 언제 왔어요 그러면 월곡으로? 월곡동 제대하고 처음 갔던 데가 월곡동인 것 같은데. 처음 자취한 거예요 그때? 네. 월곡동이었고 그때 주택이었는데 주택이 1층이었거든요. 1층인데 사실상 반지하였어. 그 앞에 여기 다 가려져 있어서 햇빛 잘 안 들어왔고. 기생충 같은 그런 데였나요? 기생충까지는 아니었어요. 기생충 같은 데로 이사를 갔죠. 거기서 방배동으로 이제 이사 갔는데 거기가 기생충 같은 집. 진짜? 빨간 빌라에 반지하. 거기 이제 동생이랑 살았었고. 엄청 비슷하던데? 반지하 진짜 근데 힘들 것 같아. 아니 근데 아니야? 좋던데요? 그래요? 여름에 시원하고 좋던데요? 진짜? 근데 막 곰팡이 이런 거 안 생겨요? 반지하? 곰팡이 생기긴 해요. 맞아요. 시원한 거 좋아한대. 지하니까 또. 지하니까. 여름에 에어컨 필요 없었어요. 그래. 긍정적이야. 근데 빨래가 잘 안 말라. 그렇지. 뭔가 축축한 그런 게 있죠. 습기. 그래서 제습기를 샀죠. 런드링고 있으면 되는데. 그때는 없었지. 그때 없었어. 그래서 방배동에서 동생이랑 살다가 이제 완전 혼자 살게 된 거는 일산으로 이사 가면서. 되게 많이 다녔다 이사를. 아니 많이 근데 왔어요. 그럼 진짜로 혼자 산 건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이게 동생이랑 일산으로 같이 이사 간 게 2017년?
5년밖에 안 된 거네 혼자 사는 거. 그렇죠. 근데 그 동생이랑 사는 기간도 조금 애매했어요. 동생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산으로 갔고 거기서도 한 번 더 이사를 했고. 그게 당산? 아니요. 일산 안에서도 한 번 이사를 했어요. 그래요? 그 주택에 1.5층 살다가 처음 지상으로 거기가 첫 지상이었어요. 거기 살다가 2017년에 이제 바로 다음으로 이사 간 데가 일산 호수공원 앞에 있는 오피스텔. 거기는 완전 복층에. 근데 진짜 갈수록 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 거의 13층이었어. 13층? 나는 이거 사진 봤거든요. 진짜 좋아. 뷰도 좋고. 여기 진짜 되게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반지하에서 13층까지 갔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성공 스토리 같다. 그러네. 근데 거기서 왜 다시 이사를 했어요? 저 이사지원금도 주고 너무 멀고 하니까 맞죠. 일산 여기서 멀었구나 회사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아침에 빌려서. 그래서 일산 오피스텔에서 누리다가 이제 지금의 집 당산 근처에 원룸으로 왔죠. 그리고 다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1.5룸으로 다시 가시려고 하시네. 너무 좁아요? 근데 좀 더 멀리 가면 투룸까지 어떻게 노려볼 수 있지 않아요? 좀 더 멀리? 뭐 일산 가면 되죠. 1.5룸과 2룸은 다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지. 일단 생각하시는 조건에 저희 집 근처로 오시면 공인중개사예요? 잘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절로 왜 안 갔어요? 저쪽 동네는. 다음을 준비하느라 이제 사당을 생각한 거죠. 그렇죠. 다음이라고 하면은 뭐 회사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구나. 전략적 요충지네요.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1.5는 됐으니까 1에서.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다. 그러니까 독립하고 나서 진짜 많이 다니셨네. 카야도 많이 다녔어요 이사? 근데 오히려 저는 어렸을 때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5번 넘게 이사한 것 같거든요. 왜요? 그냥 그때도 계속 전세였으니까 그때는 그 기간이 끝나면 이사하는 게 별 큰 일이 아니었어요. 항상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집이 자기 집이 아니면. 그래서 거의 5번 넘게 이사를 했는데 신기한 게 항상 같은 동네 아니었어요. 그 동네 안에서만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사는 집 직전 집이 고등학교 때 이사를 한 데였고 거기서 진짜 오래 살았는데 거기도 같은 동네였고 지금 사는데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왜요? 거기 뭐 동네가 뭐가 있어요? 뭐 연고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냥 이게 저는 어쨌든 엄마랑 같이 사니까 엄마는 이제 거기서 가게도 하시고 그 인맥이나 이런 게 다 거기에 형성돼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동네를 이제는 뜨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뜨려면 진작에 떴어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굳이 그런 터전을 뭐 다 이렇게 뿌리째 옮겨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저희 어머니나 뭐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할머니가 지금 예산에 계시는데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를 이제 뭐 안산으로 이제 모셔서 뭐 이렇게 같이 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싫으시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친구분들 뭐 또 할머니의 커뮤니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좀 그렇게 많이 다녔고 성인 되고 나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사한 거는 한 2, 3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집 거기가 이제 마지막 이사였어요. 자취도 해봤다면서요? 자취도 했었죠. 근데 워낙에 짧게 한 학기 정도 했던 거라 그리고 저는 그 자취방에도 짐을 많이 안 들고 갔어요. 거의. 왜요? 일단 너무 작았고 집이라고 하기도 뭐한 진짜 자취방 느낌인데 원룸인데 진짜 작은 원룸 있잖아요. 왜요? 그래서 원룸이 어때서? 아니 그래도 지금 여기보다 커요? 비슷해요. 진짜 뭐가 없었어요. 화장실 빼고? 응, 화장실 빼고. 그래서 진짜 뭐를 들고 가도 놀 데가 없어서 정말 간단한 한 학기 생활할 수 있을 만한 것만 딱 들고 웬만한 거 사고 이래가지고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한 학기 정도 살아보니까 물론 제가 그 뒤에 휴학을 해서 다시 돌아간 것도 있는데 진짜 저는 너무 그런 답답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이라는 거는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몇 발자국 가면 벽이고 몇 발자국 가면 벽이니까 돌아버릴 것 같아. 나는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서면은 벽이야. 근데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어떻게 그런 데서 맥스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사이즈냐면 살고 있나.
방이 여기보다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요?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죠? 안 그러게 답답해요? 2년 채웠어요. 진짜 엄청 답답하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보다 좀 큰데 침대 있고 음. 제가 또 욕심으로 소파를 놨고 음. 여기에 TV를 놨고 그러니까 빨래를 건조대를 놓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2인 이상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못 들어가요. 아니 근데 나는 우리가 가족들이랑 같이 살 때도 내 공간은 방이었잖아요. 거실 활용을 잘 안 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원룸 살 때도 그냥 방 크기면 좋았는데요. 저는. 진짜. 뭐 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컴퓨터 하다가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렇게 방에서 나와서 거실로 가고 뭐 부엌이나 화장실을 간다 이런 동선 자체가 없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냥 그 방 자체에 내가 갇혀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은 게 진짜 멀어도 뭔가 좀 집 같은 데도 다녀야겠다. 여기 있는데 집이란 생각이 안 든다. 이거 좀 깨달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쭉 가족이랑 살았어요. 물론 학점은 떨어지고 여러모로 힘들었죠.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멀었나? 얼마나 걸렸어요? 가는데 집에서 1시간 40분?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넓으니까? 왜냐하면 일단 저희 그 당시 집에서 지하철까지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는데 한 번은 또 막 중앙선 타고 어쩌고 막 이렇게 가서 중앙선을 타야 돼요? 2-3번을 갈아탔어요. 그때는 청량리 쪽으로 다녔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뭐 일요일에서 2번이나 갈아타요. 그래서 학교 입구에 가면 저희 학교는 입구에서 버스를 타고 또 들어가야 돼요. 엄청 크잖아. 근데 등교 시간대는 또 그 버스 줄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간다고 띡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킥고잉 같은 거 없어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리고 심지어 언덕이어서 지하철역에서 학교 입구까지가 엄청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취도 결심을 했었죠. 난 이렇게 못 산다 진짜. 그러네. 근데 결국에는 그냥 어떻게 저렇게 비벼서 다녔어요. 그냥 학점 포기하고. 재밌다. 아무튼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렸을 때 이사할 때는 제 방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3남매라 제 방을 독립적으로 가진 적이 거의 없어요. 어렸을 때는 거의 언니랑 같이 쓰니까. 근데도 너무 그게 중요한 그건 거예요. 내 방이 어떤 모습인가. 근데 이제 좀 크고 나니까 이제는 방만 있으면 안 되고 방은 당연히 있는 건데 어떻게 내 취향에 맞출 것인가 그 방을. 그게 좀 중요해졌어요. 취향이 뭐야? 그러니까 방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어떻게 배치를 해놓느냐 방을. 그런 게 이제는 좀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있었다. 에디는 어떤가요? 저는 전혀 안 중요해. 그 배치에 나를 맞출 수 있어. 근데 원룸이면 그게 다르잖아. 아까 에디가 얘기한 어차피 나는 집에 살아도 내 방 안에서 생활한다. 근데 그 방 안에 세탁기 있어야 되고 인덕션 있고 냉장고 있고 누군 냉장고 없던데? 화장실까지. 그렇지. 세탁기도 없고요. 그래서 안 뒀나? 그때 당시에 있었고 저는 이사를 기억이 없어요. 7살 때 개봉동에서 안산으로 이사 간 뒤로 한 번도 이사 해본 적 없고. 거기서 쭉 살았어요? 와. 거기서 쭉 살았고 그리고 거기서 친구들도 뭐 초중고 다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2년 전, 3년 전에 안산에서 당산으로 이사 올 때까지 계속 집에서 다녔거든요. 통근도 하고 통학하고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도 버스로 40분 거리로 다녔어요. 네? 버스 타고 40분. 왜요? 가까운 데 없었어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가 비평준화여가지고 거기를 좀 아버지께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추석 갈 때 너는 좋은 학교 못 가라고 말하셨나요? 그래. 넌 안 되라고 넌 하셨나요? ROTC 하고 싶어도 못해. 너는 좋은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40분 거리 학교로. 학연지연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갔는데 뭐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이랑 뭐 동문회 이런 것도 없어요. 동창회도 없고 뭐. 아무튼 그랬는데 40분 거리에 고등학교 다니고 대단하다. 학교도 안산에서 서울로 가니까 1시간 15분 막 이렇게 걸리고 나보다 조금 걸렸네. 그리고 진짜 안산인데도. 첫 번째 회사가 서울역이어가지고 그것도 뭐 1시간 걸리고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불강에 있었는데 진짜 멀다. 2시간 걸렸어요. 가는 데만. 근데 그냥 다녔어요? 근데 그거를 자취할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자취라는 거는 약간 내 어떤 그거에 없었어. 왜?
몰라. 그냥 약간 나의 해방일지 같아. 그거 뭔지 알아요? 그 알지. 삼남매가 어. 서울 근교에 사는데 어. 다들 서울로 직장 그냥 다니잖아. 맞아. 참고. 맞아. 나 근데 그거 보면 되게 공감했어. 그거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2시간 왔다 갔다 4시간이잖아요. 그때 진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 아 진짜? 지하철에서 책 진짜 많이 읽었고 그랬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저도 맥스랑 똑같이 이사지원금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나도 집을 한번 구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는 아예 다른 얘기였었는데 이사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나도 한번 나가서 살아볼까? 당산으로 이사 왔는데 와 너무 좋아. 도어투도어로 15분이었거든요. 신세계지. 와 나는 내가 그동안에 땅바닥에 버린 시간이 얼마 그것만 내가 잘 활용했어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하지만 15분 걸려도 그렇게 잘 활용하지 하잖아. 않는다. 그렇지. 남는 시간에. 옛날에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내가 2시간 걸려야지 책을 읽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을 정도로 내가 좀 통근이 짧으니까 족쇄량이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당산에서 살다가 저 당산에 원룸 살았는데 원룸 사는 거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거기서 진짜 평생 살아도 됐거든요. 진짜로. 전 너무 좋았어. 크기가 얼마 됐어요? 이거에 한 1.5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정말 좋았어요. 거기서 막 빔 프로젝트도 쏘고 막 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위치도 너무 좋은 게 집에서 한 7분 정도 걸어 나가면 한강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저는 딱 걸리는 게 친구들을 초대해서 막 이렇게 놀러 온다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뭐 집들이나 이런 거 하는데 막 이렇게 있을 데가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와도 막 앉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괜찮은데 좀 뭔가 이렇게 넓은 데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 뭔가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내 나이도 있고 뭐 이러니까 좀 뭔가 누군가가 집에 혹시나 놀러 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 뭐 이게 좀 이렇게 넓은 데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들어가다가 이제 목동으로 이번에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투룸에 살고 있는데 집은 되게 넓어져서 좋은데 인프라가 완전 꽝인 거야. 거기는 뭐 한강도 없고 뭐 한강은 근데 그 전집 살 때도 2년 동안 5번 갔다면서요. 그냥 그 심리적인 그런 그러니까, 건가? 그런 게, 나는 한강이 가까운 집에 산다는 그거 누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없어 보니까 알겠어. 없어 보니까 그때가 정말 좋았던 거였다라는 거. 근데 집 근처에 그러니까 한강이든 뭔가 공원이 있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좀 맞아. 중요해요. 제가 그 일산 오피스텔 집이 그 신호등 하나 건너면 일산 호수공원이었거든요. 와. 그 메리트가 진짜 엄청나요. 나 거기 어딘지 알 것 같다. 얼마 전에 호수공원 갔었는데. 거길 왜 가요? 그냥요. 가면 안 돼요? 아니 나는 가면 안 일산 돼요? 사람들만 가는 건 줄 알았어. 뭐 일산 호수공원이 뭐 본인 거예요? 저 서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민증 내고. 아무튼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 앞에 진짜 맞아. 거기 다 오피스텔 되게 호수 많아요. 보이는 그쪽이 같구나. 거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좀만 가까우면. 그렇구나. 그러면은 다들 많이 거치긴 했네. 그러네. 여기저기 되게 많이 살았는데 그럼 좀 기억 남는 집이나 동네 있어요? 그렇게 제일 많이 거쳤던 데 중에서? 저는 그 방배동 살 때 아트나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트나인이 뭔지도 몰랐었고 그때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쯤에는 제가 그렇게 영화에 관심도 없었는데 아트나인 가면서 거기서 영화들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취향이 그때 생겼어요. 그때부터 네. 영화관인데 다양성 영화를 많이 상영해주고. 다양성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독립 영화 같은 거죠. 근데 독립 영화랑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면 되긴 해요. 그리고 거기서 막 그 새해 넘어갈 때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밤새 거기서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밤새 영화 이제 3편 보여줘요. 맞아. 3편 보여주면 멋있다. 그때 이제 그 사이에 영화랑 영화 사이에 나와서 떡국도 주고 우와. 그런 게 있어서 그 추억이 되게 좋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트나인이 있어요. 그 뭐지? 연 뭐라 그래야 되지? 연트럴파크? 아니 세계 연속으로 하는 거 아직도 해요.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화제도 하고 거기 행사를 많이 해요. 신기하다. 뭐 미장센 단편 영화제 같은 것도 하고. 이때부터 영화를 좋아하게 되신 거군요. 맞아요. 아트나인에 가면서 좋아하게 됐죠. 그럼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20대 중후반? 그럼 이때 이 동네 안 살았으면은
영화에 대한 딱히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 그랬을 그래. 수도 있어요. 그러네. 음. 그랬다면은 회색머리도 안 했을 거고 그건 왜요? 아카모토 요이치를 그때 안 좋아했을 수도 있고. 그치. 지금 그럴 이렇게 수도 탈색한 있지. 상태가 아니었을 수도 그치, 있지. 그치. 그럴 수도 있죠. 재밌네요. 저는 네,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인데 네. 막 이사를 다녔던 집 중에 진짜 꼭대기에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대 자체도 높고 집 자체도 높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거기 집에 이사를 가는데 가는 길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원래도 길친데 골목을 들어가니까 근데 진짜 구불구불하니까 처음에 기억을 못 했어요. 그래서 큰 길로만 내려가서 막 다니고 돌아서 한동안은 진짜 그럴 정도로 진짜? 그런 정도였는데 그 집이 계속 골목을 가다 보면은 집에 당도하기 이전에 당도한다고 표현하네. 정말 큰 경사 오르막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거기 경사가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진심 썰매 타도 돼. 아 진짜? 겨울에. 그래서 너무 심해서 어떤 정도였냐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막 그때 당시는 구두도 많이 신고 놀러 갈 때 막 이럴 때잖아요. 신고 내려갈 수는 있겠어 어떻게든.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신고 올라오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진짜 벗고 다니고 있었어요. 진짜 슬리퍼 신고 올라가고 신발 들고? 진짜 진심으로.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집이. 어디예요 위치는? 집의 위치가요? 그러니까 동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때 지금 답심리? 네 답심리 답심리예요? 일대예요. 근데 그게 되게 추억인 게 이제는 거기가 다 개발됐거든요. 다 아파트 진짜? 단지예요.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이전에 있던 딱 그 동네인데 그 집에 얽힌 추억이 많았죠. 네. 저도 그 좀 전에 말한 방배동 집이 제가 싸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재개발 예정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 가려져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계속 재개발 중이라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재개발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약간 근데 싸게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곧 나가야 되니까 그 말 아니야?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싸게 해주는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감회가 항상 새로워요. 거기를 싹 다 뒤집고 지금은 진짜 완전 아파트 대단지가 엄청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거기에 이사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 거기가 예전에 그런 곳이었다는 걸 나만 알고 있는. 구두 벗고 다녔던 그곳이라는 걸 모르지. 겨울이면은 진짜 힘들었어요. 또 과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동네가 있는데 저 개봉동 살 때 얼마나 과거예요? 유학 시절. 어린이집 유학 시절. 그때 당시 진짜 그 뭐라고 하지?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것 같이 놀았을 때 밖에 나가서 막 구슬치기 하고 막 이렇게 놀았을 때 그 제가 그때 H.O.T랑 G.O.D를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카세트 테이프 집을 하시던 그 동네 주민이 계세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맨날 H.O.T 테이프 막 이렇게 엄마 이름을 걸어놓고 막 사오고 그랬는데 그분이 항상 H.O.T랑 G.O.D랑 새로운 앨범이 그러니까 새로운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면 브로마이드랑 같이 저한테 이렇게 항상 준비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막 돌려듣고 그 나중에 다 들었다 싶으면은 뭐 나중에 공테이프 같은 거 받아가지고 거기 카세트 테이프 붙어가지고 라디오 같은 거 녹음하고 들었던 기억이 너무 있고 그 아주머니가 그게 몇 살 때예요? 모르겠어. 그때 아니 7살 때 안산으로 이사 갔다면서요? 맞아요. 그 전까지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와. 그래 아니 나 뮤지션이네? 이런 건데 7살까지 그 아주머니가 계셨고 그 이후에 그런 취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제가 20살 넘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딸이 있다. 정말로? 그러니까 에디는 그 약간 사위의 이미지야. 내가 맨날 브로마이드 괜히 준 줄 알았지 이런 거지. 줬던 이유가 있다. 딸이 그래서? 있다. 뭐 만났어요?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그때 있었으니까 아쉽다. 진짜 궁금하다. 그래서 아마 뭐 어떻게 됐는지 서사가 생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동네가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이렇게 딱 위치들이. 큰 추억이 있었네. 네. 잘 계시 영상이 아니잖아. 영상 편지 한번해요. 누구한테? 그 아주머니께. 아주머니. 아니 아주머니 딸한테. 나 얼굴도 모르는데? 아주머니 얼굴은 기억나요? 아주머니 얼굴은 그러니까 그런 실루엣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실루엣이 이미지였다. 그 그러니까 가디 이거 뭐라고 하지? 가디건 긴 롱 가디건을 항상 이렇게 걸치고 그 카세트 테이프 가게에 앉아 계셨던 그 모습은 그 실루엣은 기억이 나는데 그 아주머니 덕분에 진짜 저희 집에 그 H.O.T 빛 그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빛 너무 좋지.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또 뮤지션의 꿈을 꿔서 아직도 꾸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언젠가 꼭 이런 줄 아셨겠지만 아직도 네, 멜론의 순위에 들면 아주머니의 이름을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개봉동 아주머니라고 제가 개봉동 카세트 아주머니. 그렇게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짜 추억이네요. 진짜 웃기다. 그러면은 어쨌든 다들 가족이랑 살았을 때도 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독립해서 살았던 적도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족이랑 같이 살던 때 막 이사했던 그런 거랑 네. 혼자 이사하면서 좀 달라지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니면 좀 생활 방식 같은 거? 가족이랑 살 때랑 혼자 살 때의 생활 방식의 차이?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저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는 딱 내 방만 생각했는데 성인 돼서 돈도 벌고 그 이후에 가족이랑 함께 이사를 2, 3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제가 집 전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사할 때 내 방이 어떻지 이게 아니라 그 집이 어때야 되냐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집을 어떤 톤으로 해야 되냐 어떤 가구를 넣어야 되냐 어떻게 깨끗하게 그런 벽지와 이런 걸 유지할 거냐 강아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사를 할 때 집에 있는 모든 가구랑 모든 생활용품 이런 걸 다 제가 샀어요. 정말 어머니 입장에선 개꿀이네. 엄마는 좋았겠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엄마가 요즘 그런 온라인 구매 이런 거 잘 모르시고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할 수밖에 없긴 했는데 제 성격상 또 이거를 아무거나 사고 싶지 않은 거야. 톤을 맞추고 싶은 거야 걔네들의. 그래서 진짜 대대적인 그때 구매를 한번 했어요. 일단 침대 2개에다가 식탁이며 테이블이며 각종 의자에 막 가전에 장난 아니었어요. 혼수 한번 했네. 그러니까 저는 거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네. 생각해요. 진짜 이거는 결혼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2번 못하겠다. 그때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이거를 진짜 힘들었어요. 돈 진짜 많이 썼겠다. 많이 들었죠. 왜냐면 어쨌든 그 3명이 쓰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치. 돈도 많이 쓰긴 했지만 근데 후회는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다 잘 쓰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족들이랑 사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와서 같이 살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돈 아낀다는 생각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월세나 이런 거 안 나간다고 생각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돈 생각 안 하면 그래도 혼자가 좋죠. 이제 그 막 그런 걸 모르겠어요. 누가 깨워준다 이런 것도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고. 아빠가 같이 살아도 깨워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밥은 같이 먹어요? 밥 같이 먹지. 거의 못 먹죠. 저는 주말에 거의 못 먹죠. 주말에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는 같이 셋이 먹는 거 1년에 손 꼽아요. 셋이 같이 밥을 먹는 거. 모든 가족이 모여서. 그리고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니까. 다른 뭐 동생이든 엄마랑 둘이 밥 먹는다? 이것도 손에 꼽아요. 다들 들어오는 시간 다르고 나가는 시간 다르고. 그럼 뭐 룸메라고 생각하면 되나? 거의 그 정도죠. 같이 사는 그냥 진짜. 근데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그 집안일 그래도 나눠서 하는구나. 그렇죠. 그나마 그러니까 집이 돌아가지. 집이 돌아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카야 담당은 뭐예요? 저는 일단 청소. 청소? 집 바닥이랑 이런 데를 제가 맡아서 청소하고 강아지 케어는 거의 제가 다 하니까. 빨래 어머니 가실. 빨래는 동생이 넣을 때도 있고 엄마가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엄마는 주로 요리를 어쨌든 하시기 때문에 주방이 이제 어머니 담당. 아무래도 청소는 제가 하는 게 마음 편하기 때문에. 전 다른 사람이 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더럽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럼 흰색 장갑 끼고. 한번 쓱 훑어봐. 제가 거실을 한번 청소하면은 한번 쫙 밀잖아요. 그리고 좀 멀리서 봐요. 이렇게 얼룩이 있나? 대박이다. 그리고 얼룩 있으면 찾아가서 그 얼룩만 지워요. 대박이다. 엄마도 제가 청소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최소 한 번은 하죠. 주말에 주로 쉬니까. 몇 시간? 집 전체 그렇게 하려면은 저 진짜 한 3시간 해요. 집 전체를 다? 네. 화장실도? 화장실은 엄마가 해요. 왜요? 그냥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하기 싫다 그랬어요? 그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제가 집 전체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해주시더라고요. 동생이 하던가. 재밌다. 근데 저는 주말에 있으면은 항상 그 소리가 들려요. 일어나 밥 먹자. 진짜.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는
동그리한테 동그라 형아 가서 밥 먹으라고 해. 그러면 동그리가 와요. 그럼 와서 밥 먹으라고요? 와서 볼을 그냥 막 긁어. 아 진짜. 그러면 가서 이제 밥 같이 먹고. 귀엽다. 그리고 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은 살짝 눈 감았다 떴는데 점심 먹으라. 아 이거 명절 아니야? 점심 먹고 약간 그렇지. 아 진짜? 저희 엄마는 어. 제가 주말에 좀 늦게 자도 그냥 절대 안 깨워요. 또 피곤한.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냐 더 자라 이런 느낌? 우리 부모님도 그런 스타일. 아 그래요. 이게 또 다른 집안의 분위기가 또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나도 그 주제 한번 얘기해 볼래요. 답변해 볼래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지 지금? 알고 있었던 게 아니야? 뭐였지? 가족이 뭐야? 살 때랑 나 혼자 살 때 아~ 무슨 달라진 게 있었나? 뭐 그런 게 다르겠죠. 음악 크게 못 틀고 이런 거. 그치. 뮤지션이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치 아무래도. 저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오고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없어. 오고 가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출퇴근이 아니라 뭐라죠? 현관문을 닫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그 무슨 말이지? 늦게 들어와도 되고. 그건 있다. 왜냐면은 저희 집 강아지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짖어요. 알아보고? 그러니까 뭘 알아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겠지. 소리가 들리니까 그 저녁에 무조건 짖어. 그러면 가족이 다 깨. 그러면 이제 다음 날 이제 일어나서 밥 먹어 이러고서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한 말씀 해요. 윤성이 어제 새벽 1시에 들어왔더라. 내 친구랑 좀 이렇게 놀다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들고 나는 거에 대한 자유로움. 근데 맞는 게 저도 저희 엄마가 뭘 터치하고 이런 건 아닌데 항상 안부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물으시긴 해요. 퇴근했냐고. 그런 건 있다. 그리고 나도 집을 비워야 되면 항상 말해주고 뭐 1박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긴 한 것 같아. 맞아. 에디가 늦게 들어온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제가 가끔씩 난 정말 너무 둔감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느낄 때가 있거든요. 왜요? 제가 일산에 그 1.5층 살 때 네. 거기는 도어락이 아니라 열쇠로 문을 열고 닫았거든요. 제가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늦게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치. 근데 술도 안 먹고 그냥 새벽 3시에 들어갔다가 이제 자고 나왔는데 나오려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내 열쇠 어디다 버렸지? 일단 나가자. 나갔는데 여기 꽂혀 있었어. 그게 나는 그게 신기해. 일단 나가자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일단 나가자로 생각할 수 있지? 늦었으니까. 대단하다. 와, 집을 버리는 거잖아. 일 때문에. 그 심지어 1.5층이라서 진짜 사람들 많이 들락거릴 수 있는 위치거든요. 대단하다. 일산이 그만큼 안전하다. 중요한 게 없었나 보네. 그게 없었던 거야. 크게 훔쳐갈게. 들어와봤자. 그러네. 진짜 웃긴다. 네. 많은 얘기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네. 하나씩만 얘기해봐요. 그럼. 좋아요. 뭘요? 결국에는 이사 가고 싶은 집은 어디냐. 내가 한 집만 이사를 이제 간다면. 네. 어디 좋으세요 두 분은? 저는 일단 요즘 제일 부러운 거는 밖에 정원이 있는 집이 정말 부러운데 강아지 풀어놓을 수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뭐 따로 이렇게 뭐 산책도 가야지만 어쨌든 계속 풀어놓으면 좀 좋잖아요 애들한테. 맞아. 그게 좀 제일 부럽고 하나는 좀 조용한 집. 저는 항상 어떤 집이든 제가 간 데는 항상 소음이 좀 있었거든요. 밖에 그 도로 소음. 그래서 좀 조용한 데 살고 싶어요. 고요한데 문 열어놔도. 시골로 가야 되지 않나? 정원이 있고 고요하면 시골이지. 고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정원 둘 푸기?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골라야 된다면 조용한 게 더 우선순위예요? 근데 요즘에 아파트가 잘 돼 있는 게 아파트 밑에 내려가면 또 강아지 노는 놀이터들도 있고. 산책길이 없다는 건 아니니까. 고층 아파트여도. 고층 아파트 근데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엄청 귀찮잖아요. 뭐 동생이 버릴 테니까. 동생. 제가 안 버리고 쓰레기 담당 동생이거든요. 청소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만약에 근교에 정원 있는 데로 갈 수 있는 그게 생긴다? 그러면 거기가 더 좋긴 하겠죠. 그래요. 당연히. 맞아요. 강아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 나는 일적인 뭐가 없으면은 뭐 시골 광주 이쪽에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경기도 광주. 광주 양양. 그쵸. 양양이래. 양양은 많이 너무 먼데? 양평. 파주 이런 데서 그냥 재택근무하면서. 그치. 저는 근데 사실 집의 크기나 어떤 조건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고 동네에 대한 어떤 로망은 있는데 아까 양평 이런 데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좀 서울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동네들은 후암동 너무 좋아요. 후암동에 그 서울역에서 첫 회사 다닐 때 좀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여기저기를. 근데 후암동의 그 동네 분위기 골목골목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 남산은 가까이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런 골목골목 분위기를 요즘에 회사 근처에서 느끼는 곳은 망원동. 진짜 요즘 뭐 되게 뭐 아기자기한 음식들 뭐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내가 당산 살 때 물레를 더 갔어야 돼. 당산 살 때 너무 막 망원도 안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뭐 한강도 안 갔는데. 그래요. 전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그러면 집의 컨디션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제 동네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집 컨디션은 아니지. 그건 거야. 직접 돌아다니지 않아도 내가 그 동네에 있다. 나 나의 동네의 망원 그 분위기. 사람이야? 그게 아. 중요한 거야 지금. 아니야. 아우라. 아우라 그렇지. 모두 그렇지, 분위기. 그럴 수 역시 있어. 마케터. 네. 그런 게 중요해. 내가 생각하는 마케터의 그치. 전형. 왜 그러시는 거예요? 웩스는요. 저는 사실 동네는 이수에도 다시 가고 싶고 네. 제주도 같은 시골도 살아보고 싶고 그리고 북촌. 북촌 너무 사람 북촌이나 많던데. 서촌. 아 맞아요. 요즘 사람 좀 많긴 한데 그래도 그 낮은 건물들에 막 약간 고즈넉한 분위기. 한옥에서도 살아보고 싶긴 하다. 맞아. 현대화된 한옥. 그러니까 다 뜯어고친 한옥. 겉에만 한옥인. 진짜 어이없어. 들어가면 뭐 아파트야? 요즘은 거의 그래요. 안에 다 중정이고. 리모델링해가지고 그치. 중정 있어야지. 좋네요. 그리고 저는 집에 영화 감상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딱 영화만 보는 방. 맞아요. 진짜. 맞아. 거기에 옷 있으면 안 돼. 왜요? 보통 옷이 있으니까. 보통 행거로 그치. 그런 거 말고. 최소 3룸 이상인 맞아요. 보셔야 된다. 좋네요. 음악 하나 고르고 끝낼까요? 시간이 오늘 되게 빨리 갔어요. 그럼요. 오늘 얘기 많이 했어요. 편안하게 나는 좀 약간 너무 편안하게 그러고 보니까 방송했거든요. 2호선 색깔이네 오늘 입은 게요. 무슨 색이라고요? 2호선. 2호선. 그 무슨 소리예요? 당산 사당. 아니 저는 이거 색깔 너무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크로마키냐고. 사람들이라기보다 카야가 그랬죠. 카야가 크로마키냐 그러고. 아이 그거부터 떠오르는 걸 어떡해. 칠판이냐 그러고 당구장이냐 그러고 나 이거 진짜 그래요. 네. 음악? H.O.T. 빛. 오 카세트 개봉동 카세트 아주머니를 떠올리면서 좋네요. 제가 희망도 주고. 그 빛에 대한 살짝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그 정교회장 선교 때 정교회장 선거 때 네. H.O.T의 빛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초등학교 정교회장이요? 중학교 정교. 진짜 정교회장 출신이에요? 그렇죠. 역시 마케터. 정교회장의 ROTC의 마케터. 와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다. 진짜 열받아. 그러니까 사윗감이지. 그치. 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